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크게 결혼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유.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중에 유일하게 결혼 2번 한 사람이야. 어디 경험도 없는 것들을 까불고 있어. 결혼 척척 박살해. 우리 결혼 척척 박살 났어. 와 김대호. 안녕, 우린 인생 2막을 열었고에서 전학 온 나는 예능계를 씹어먹는 예능 아기 김대호야. 나는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야 반가워. 와 김대호 완전 유명하다. 짝퉁 장성규잖아. 아니 근데 박수는 진짜 지금 그야말로 들어왔을 때 그 인생 이망이 맞지?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 결혼하고 지금 그 곽튜브 주니어 아이 아빠가 됐어. 대단해. 잘한다 이줘라 튜브야. 올해 출산을 지금 곧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지 지금. 방송 나갈 때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대호가 진짜 이망 아니야? 오늘 공개하는 거 아이가? 오늘 사랑 공개? 아니야. 나는 14년 동안 MBC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연예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아 작년. 이제 그렇지 작년 2월 4일. 아 대호. 아니 그러고 보니까 대호는 소속사가 수근이랑 같지? 맞아. 와 저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네. 이 소속사별로 헤어스타일이. 저기 프리랜서 하느라고 이제 찐 연예인들 이렇게 보니까 어때? 질문을 그렇게 아니 이제 이렇게 너도 연예인이 돼서 이제 메이저 프로그램에 나왔잖아. 잠깐만. 메이저 대형 연예인들 만나니까 어때? 영재라 잠깐만. 만나고 싶은 연예인 있었어? 연예인은 뭐고 찐 연예인은 뭔데? 뭐 어떤 연예인도 약간 급이 있잖아. 약간 연예인이 급이다 찐 연예인인데 나부터가 딱 찐 연예인이야. 나부터 SS급. 아니 그러니까 그럼 대호가 이제 인생 이막을 사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연예인으로 목표를 바꿨잖아. 나는 어떤 이런 이미지의 방송이 되고 싶다. 롤모델 같은 거? 그렇지. 뭐 김성수 형도 있고. 우리 중에 있겠나? 그럼 통틀었어. 통틀었어. 김성수는 뭐 현무형 아닐까? 사실 근데 나는 그 연예인이 원래 목표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방송하는 게 내 인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막 롤모델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어. 내가 연예인이 돼서 무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아 겸손해 좋아. 아니 근데 하지만 이제 열심히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보여주고. 와 이거 호동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이거. 내 예상은 완전 엇나가는데. 그래서 좀 신선했어. 좀 쏘그랬지. 예상했던 답변은 아니잖아. 맞아. 전학 신청서 성명 김대호 곽준비. 먼저 이제 별명 들어볼 건데 대호는 별명이 아니 나는 사실 별명이 없어. 그냥 이름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정도의 그 별명만 있었고. 뭐라고? 그냥 대호니까 대추. 맞아. 뭐 대춘. 맞아. 요 정도로 있었던 것 같고. 회초리 그랬듯이. 아니 근데 그 운동을 좋아하는지 나는 기안 84 그런 별명 얘기 많이 하던데. 아 그건 내가 이제 그 약간 자유롭고 맞아. 뭔가 이렇게 날것이고 이런 이미지가 좀 약간 기안팔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고기 그때 같이 먹었는데 양파랑 이런 거 상추 씻으려고 하니까 씻지 말라고. 왜? 자연에서 온 거 그대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씻어 먹어. 멀리 먹어. 그 자연 그대로? 마늘 넣고 올까요? 아 그럼 당연하지. 한번 씻어야.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고온이라. 이 안에 있는 건 안 씻어도 돼. 뭔지 알지? 저는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벌레 먹은 걸 먹고 싶어가지고. 가만 보면 이제 있단 말이지. 그냥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너무 많이 봤어. 원래 포장된 건 깨끗한 거니까. 아니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집 공개 한번 했잖아. 맞아. 그때 그 튜브에 들어갔지. 나 이제 주택에 사니까 요만한 이제 풀장에다가 이제 들어가서 우리 옛날에 그 수근이는 알겠지만 우리 계곡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씻어서 먹고. 그냥 참외나 이런 거 띄워놓고 먹는 거 많이 생각하고 띄워놨지, 그치요? 집에서 그거를 해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목욕물에다가 왜 과일을 씻어 먹냐라고 표현을 한 건데 나는 그냥 그 어렸을 적 그 추억을 좀 하면서 그랬던 거. 아니 계곡은 흐르는 물이잖아. 몸을 담근 물이잖아. 맞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내가 할 말은 없었어. 왜냐면 이게 쑥 맞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그걸 더럽다고 생각 못 하고 그냥 재미삼아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보기 좀 어려워하더라고. 본인은 그래서 아마 기안84라는 그 아나운서 기안84 이렇게 좀 확실히 대호는 나랑 서장훈이랑은 결이 좀 다르다. 완전 그쵸 깔끔하니까. 나는 예를 들어 서장훈도 나랑은 한 욕조를 쓸 수 있거든. 근데 너랑은 한 욕조 못 쓸 것 같아. 아니 한 욕조를 왜 써야 되냐? 얘는 나랑 그래 욕조야. 나랑은 쓸 수 있잖아. 욕조에 물이 많잖아.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다 그런 거니까. 혹시 그냥 방송용으로 조금 연출하는 것도 있어? 아니야. 나는 근데 진짜 솔직히 그렇게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 재밌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약간 역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시키진 않겠지. 맞아. 어쨌든 저걸 대호야 저렇게? 결혼은 포기한 거지. 장가는 결혼했어, 포기한 혹시? 거지. 결혼? 나 비혼 아니야.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크게 결혼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여유.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중에 유일하게 결혼 2번 한 사람이야. 어디 경험도 없는 것들을 까불고 있어. 결혼 척척 박살해. 우리 결혼 척척 박살 나면서 너네 결혼 2번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메리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오 메리. 근데 나는 결혼 비혼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하고 싶어? 나 얼마 전에 그 콘텐츠로 사주를 봤는데 50 전에 여자 운이 있는데 근데 50 전에 해결 못하면 아주 늦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 50 전에 좀 약간 기회가 된다면 사랑한 사람 만나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아니 이제 그럼 50 전에 안 되면은 그러면 늦게 가면은 몇 살이고? 60. 50 전에 만약에 안 된다 50 그러면은 중반? 60. 근데 대우가 이게 뭐 청결 이런 걸 떠나서 대우네가 엄청 대가족이야. 그게 너 이제 김장을 한 번 하러 가든 명절에 내려가든 요즘 그 친구들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기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김장 1,400포기까지 140. 그러면 그러니까 가족이 이틀에 이틀. 각 몇 분이 만나서 그 기자 가족이 아니고 그냥 동네 분들이 다 오고 통화시세요 통화시세요 100포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아니 근데 왜냐면 이제 결혼하고 맞아. 가면 그 김장할 때 1,400포기 들으면 무서운데 또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대가족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맞아. 맞아. 있지. 나 돌아다녀 보니까 맨 처음에 뭐라도 그 화면이 나가고 사람들이 그 결혼 어떻게 막 걱정하시는데 의외로 뭐 내수 시장이 또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대가족 내수 시장.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이제 만날 사람이 오빠 난 오빠는 좋은데 집안에 이렇게 자주 가고 그런 건 좀 힘들어 하면 결혼 안 어떡할 거야? 한다.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조율 가능. 그러면. 근데 그 정도로 가족이 많으면 몇 명 안 와도 잘 모르잖아. 예리한데. 그렇대. 근데 대우는 안 와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리고 뭐 다음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집안일 보고. 맞아. 전직은 뭐 전직은 다 알지. 우리 먼저 대우는 MBC 아나운서. 전직. 근데 아나운서가 대우야 원래 꿈이었던 거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야, 나는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 아니었고 사실 방송 자체를 하는 것도 지금도 사실 신기해. 왜냐면 나는 좀 약간 극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나서거나 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굳이 안 하는 편이긴 해서 이게 사람들하고 좀 약간 소규모로 만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공부를 너무 안 하고 학점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렇게 부모님 물려주신 목소리랑 그다음에 그냥 보기에 사람들이 저 못 보겠다 정도의 그런 외모가 아니고 그냥 서글서글한 외모다 정도. 영철이랑 반대다 이 말이지. 아마도. 진짜 찍혔어 나. 그래서 1년을 준비하면서 똑똑하네. 이제 부모님께 또 말씀드려가지고 용돈 달라고 그러면 헛바람 들었다고 할까봐 이제 용돈을 내가 고시원 총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벌었단 말이야. 근데 총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일을 마치고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만한 불안관 TV 띠자막으로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신입사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MBC에서 맞아. 그래서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실 그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도전을 했지. 그래서 도전자 중에서 3명, 나 포함해서 김초롱 아나운서, 그다음에 오승훈 아나운서 3명이 합격을 한 거지. 내가 우승을 한 건 아니고. 아니 그러면 진짜 거기 그 고시원에 그 종벽을 안 하고 그 화면 안 봤다면은 그것도 인연이 안 됐겠네. 지금 이 자리가 없겠지. 그러면은 대호가 장성규랑 강지영 아나운서보다 더 잘했던 거야? 3동 안에 다 들어간단 이긴 말이야. 다 이긴 거지. 3인에 들은 거지.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 아니 근데 장성규 아나운서 화법이 되게 화를 줬구나. 내가 보기엔 대호의 성향을 보니까
문 열고 들어올 때 네가 농담했잖아. 짝퉁 장성규라고. 그때 이미 빡이 돌았어. 들어오면서 김대호 완전 유명하다. 짝퉁 장성규잖아. 있었던 것 같아. 배우의 성향으로서 봤을 때 기분 안 나빠라고 정답이야. 그지? 짝퉁 장성규. 그럼 생각해봐. 너가 장성규가 JTBC에서 프리랜서 하는데 잘 되는 거 보고 이제 좀 이게 오나? 아니야, 나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축하 안 해줘. 축하를 안 해줘요. 배우 회사 다닐 때 MBC 아나운서실에서는 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그러니까. 너의 어떤 이런 성향과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 그 다른 분들이. 그래서 나는 아직도 MBC 그 내 동료들한테 너무나 감사해. 왜? 나의 이런 성정을 받아줘가지고 회사에서 진짜 좋은 채널이네 거기가. 퇴사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잖아. 근데 MBC 일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생활한 내 모습을 봤으면 얄미워하고 그랬을 법도 한데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부터 봐주고 인정을 해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했지. 나 이거 들은 얘기인데 사실 신입사원 그 탑3이 들어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대단하지. 그 관문을 통과했는데 3년 만에 본인이 뭐 이렇게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다고 그러던데. 3년 만에. 회사를 그렇게 들어가니까 아나운서에 대한 자긍심도 없지, 얘가 방송에 대한 프로의식도 없지.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트리거들이 있었는데 뭐 한 번은 이게 라디오 사연이 왔는데 내가 너무 대충 얘기를 해준 거야. 수험생인데 너무 졸렵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요. 이 정도 멘트밖에 내가 못했던 거야. 아, 대호가 또 T야, 혹시? 나는 극티야 또. 라디오에서 그런 걸 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뭐 따뜻한 우유라도 드셔보시고요. 뭐 상추라도 드셔보시고 이렇게 수면 양말 신으시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담당 감독님께서 딱 콘솔을 딱 내리고 대호 씨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는 아나운서 공부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진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불만제로 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거기에 제로맨을 했었어. 근데 제로맨은 사실 소비자의 불만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일단 불만이 제로야, 인생에. 근데 나는 불만이 없어, 그냥. 대충대충 살거든. 그치, 왜냐면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치. 내 불만이 아닌데. 내 옷이 아니었구나 그냥.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성규랑 지영이처럼 너무나 이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도 양심은 어찌 보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난 사직서를 냈어. 당시에 그 국장님이 뭐 잠깐 쉬어보는 건 어떻겠니? 그 얘기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야. 굳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래서 3개월을 휴직을 했어. 이제 석 달 동안 한 달은 막 술을 퍼먹고 그다음에 한 달은 그게 눈치 보여가지고 어머니 이제 일하시는데 설거지 같은 거 이렇게 도와드리고 식당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을 너무나 이제 회사가 돌아가기가 싫어가지고 도망갔어. 우리나라하고 제일 먼 곳으로 남미로 도망갔어. 아르헨티나로. 완전 외국. 진짜 끝으로 갔다. 그냥 완전 반대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었고 그냥 도망갔어. 그 인 아웃 비행기만 잡고 도망가듯이 가서 그때 이제 한 달 동안 남미 여행을 하게 됐지. 대단하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통장 잔고가 0이 된 거야. 역시 돈이 떨어지면. 일해야겠다. 그러니까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MBC밖에 없구나. 절실하면. 놀다가 통장이 없어져야 열심히 하게 된 사람도. 그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하면서 동료들한테 내가 방송을 던지고 간 거잖아. 그 무거운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갈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들깨 농사 지은 거 해가지고 들기름 하나씩 선물로 싹 드리고. 그걸 받았을 때, 야, 난 이거 안 고마운데? 이러면서 좀 어때? 그랬으면 당황스러웠을 텐데. 네가 하는 말투잖아. 야, 나 이거 안 고마워. 나 들기름 안 먹어. 야, 이거 왜 주냐? 나 참기름. 참기름밖에 안 먹는다. 야, 들기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이제 그런 동료들이 없었어. 그래서 다 너무나 잘 돌아왔다고 토닥여줘가지고. 아니 그 대호의 대표작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지? 내 대표작이라기보다도 MBC가 잘 만든 프로그램들이 있지. 그지? 그래서 불만제로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시간대 뉴스, 그다음에 MBC 하면 또 선거 방송이니까 선거 방송. 선거 방송은 MBC야? 그럼 선거 방송은 MBC. 대표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근데 요즘에 JTBC도 잘하더라. 사회생활 많이 들었네. 요즘에 늘고 있어. 칭찬도 안 해. 연예인 잘했다. 솔직히 프로그램 보면은 나 혼자 산다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나 혼자 산다는 고마운 프로그램이고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나 입사해서 처음 했던 나누면 행복이라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많이 배웠어. 일을. 아니 그럼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때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냥 프리랜서가 더 나한테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아 근데 나 혼자 산다 나오고 나서 한참을 일했거든. 한 2년을 더 일했는데 아까 그 이유야. 내가 돌아와서 MBC에 빚진 것들. 그걸 갚기까지가 한 2년이 걸렸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스포츠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MBC에 다 했다. 아 본인 내가 할 생각으로 만큼 다 그지 했다라고 생각됐을 때 나왔지. 네 생각엔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MBC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 그건 상관없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그건 남이 나도 그래. 내가 갚았다 하면 갚은 거야. 내 인생인데 뭐. 내가 갚았다고. 배우 이상훈 군이 원래 양평이니. 양평에서 계군에서 태어났어. 그러다가 아버지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잠깐 갔다가 성격이 개굴 사람이 아닌데. 우린 늘 나누고 배려하고 못해도 잘한다 하고. 프로그램만 나누면 행복이다 했네. 우리 본인이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나누면 행복이래. 너무 안 어울려. 어려운데. 될거 아니야. 마음이 일관성이 없어. 자, 다음. 아, 이것도 우리 가끔 하고 싶잖아. 나를 맞춰봐. 야, 렛츠고! 퀴즈를 낼게. 지금 못 맞추면 벌칙을 뻥만 치잖아. 진짜 세게 칠 것 같은데. 돌 것 같아. 살짝 봐봐라. 아니야. 진짜 세게 할것 같은데. 내가 2011년도에 이제 신입사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의 또 주 업무다 보니까 TV 뉴스도 하고 라디오 뉴스를 했는데 내가 뉴스를 진행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어떤 실수였을까? 왜 외국의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 이름 그쪽 나라에서는 멋진 이름인데 우리 이제 한글로 해석하면 뭐 일테면 뭐 시바사키 선수 있고 뭐 어디 외국 선수 있잖아. 맞아.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식을 바라보면 조금 욕같이 들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맞아. 그래서 생방송 실수했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 경우는 아니야. 어떤 경우였는데 그 경우는? 그 경우. 우리보다는 알겠지. 보통 우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앞에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원고도 있지만 앞쪽에 카메라에 프롬프터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매지가 하듯이 이렇게 우리는 글씨를 읽지만 여기 프롬프터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눈을 많이 돌리지는 않아. 그렇지. 근데 글을 읽고 있는 중인 거야. 그 와중에 생겨난 실수야. 아, 정답. 배우가 약간 좀 자기 속마음 막 얘기하잖아. 그래서 막 내용이 뭐 광복 85주년을 축하하면서 했는데 혼자 말로 저는 축하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본인의 간대는 진짜 광복도 안 축하해. 와 진짜 못했다. 광복을 안 축하했어. 대한민국 만세! 나는 진짜 광복은 축하하지. 광복은 축하하지. 아니 힌트 하나 줘봐. 프롬프터를 보고 생긴 문제는 맞아. 정답이네. 정답. 프롬프트를 보고 어쨌든 다 해야 돼. 해야 돼. 왔는데 프롬프트가 꺼져 있어. 이어가야 돼. 이야기를. 근데 본인이 이런 일을 처음 겪잖아. 지금 프롬프트가 꺼졌습니다. 꺼주세요. 이번 거 좀 꺼주세요. 상민이 형 말하는 거 좀 꺼주실래요? 나도 껐다 주세요. 다음 주에 봐. 아니야. 그런 경우가 다반사야. 사실. 너무 그럼 어렵다. 어떻게 해결해? 다반사하면 근데 우리가 원고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구나. 실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꺼질 때도 있었어. 모니터가 꺼지면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다 대비책이 있지. 다 해야 돼. 때문에 다 대비를 해야 돼. 정답. 정답. 배우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가로로 읽는 게 아니고 세로로 읽어. 아, 뭐 나란 말씀이 들리게 달아 이런 얘기야. 그냥 오늘 네가 다 맞잖아. 어차피 이거 내가 여기 서 있느니. 근데 신박하긴 하다. 아니야. 내가 보고 있던 프롬프트에 오타가 있었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오자가 있거나 탈자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뉴스의 내용이 완전히 변했어. 원래 뉴스를 알려줄게. 그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김정은이 한창 예전에 2017년도 그즈음에 이렇게 절뚝이면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대회에. 그렇지.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 뭐 있었지. 막 나라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낼 때가 있었어. 그때 뉴스가 뭐 북한 뭐 국무위원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다리를 절뚝이면서 대회 뭐 또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 브리핑을
들어보시죠. 오늘 통일부 여기에서 뭔가 들어보시죠. 글자를 내가 잘못 표현을 해서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 정답. 오늘 통풍부 브리핑에서 아니야. 자, 오늘 통일부 브리핑을 들어보시죠라는 워딩이야. 내용 자체는 다 있는데 여기서 글자가 하나가 탈자가 아 정답 오늘 통일 브리핑을 들어보시죠. 통일이 됐다. 오늘 통일 정답? 와, 그렇게 했으면 바로 잘렸을 거야. 그 정도는 아니야. 이 탈자가 생기면서 내가 느낌을 좀 냈어. 아 정답. 정답. 늘자 오 늘에서 늘이 빠진 거야. 그래서 오 있었던 통일부 아니야. 병원이야. 하지만 다 왔어. 한 번씩 빠져야 돼? 하나 빠져야 돼, 하나. 늘 있었던 늘 있었던 늘을 살렸구나. 아, 그러네. 오늘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을 들어보시죠야. 나름 느낌을 낸다고. 늘 있었던 통일부 브리핑 들어보시죠. 내용이 완전 다르죠. 전혀 다르다. 늘안 하잖아. 늘 안 했지. 사고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통일부가 시도 때도 없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돼버려. 늘 김정은에 대한 브리핑. 오늘과 늘은 완전 다른 거지. 살짝 바운스를 줬네. 그래서 이제 바로 부장님께 불려가서 늘 있었던 잔소리를 들었어? 늘 있었던 잔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청와대 브리핑이 늘 있었나 대호 근데 씨? 시청자들은 몰랐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도 너무 그냥 우리는 해놓고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실수인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